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최근의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중국 경제는 구제불능이 될 것이다. 점점 더 전체주의화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가 표제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달팽이가 된 용을 타고 있는 사파를 그렸습니다. 무섭게 잘나가는 용과 같던 중국 경제가 달팽이처럼 망가졌다는 풍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1978년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세계 경제에 합류한 이후 가장 극적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장 개혁, 산업화, 소득 증가로 거의 8억에 달하는 인구가 극빈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10분의 1밖에 생산하지 못했던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이제 미국의 4분의 3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22년 말 제로 코비드 정책을 폐기한 뒤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제로 코비드로 성장이 멈춘 뒤 봉쇄를 풀었지만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중국의 2분기 경제가 3.2% 성장에 그쳤는데 그 실망감은 앞으로 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거의 6%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해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선분양, 후개발을 해오던 부동산업체가 좌절함으로써 주택 구매자를 공포에 빠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정반대 문제, 즉 디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7월까지 소비자 물가도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서구 매체 대부분은 중국 경제가 출구가 없으며 40년 호황이 끝나 과거 일본의 불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헝다와 비구이유엔의 디폴트 위기, 홍수와 지진, 태풍, 흉흉한 민심 등을 보면 금방이라도 중국이 망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큰 만큼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도 아주 다채롭습니다. 망할 이유를 찾자면 100가지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반대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러시아 매체 RT는 좀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년 동안 중국이나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예측해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붕괴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중국계 정치평론가 고든 창의 끊임없는 내러티브를 예로 들었습니다. 고든 창은 2001년 The Coming Collapse of China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당시로부터 10년 뒤인 2011년 중국은 붕괴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상이 빗나가자 고든 창은 1년 뒤인 2012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상 시점에서 1년밖에 안 지났으니 중국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좀 더 지켜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에 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종말이 이미 가까워졌으니 독자들은 자기 주장에 베팅을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든 창은 2001년에 쓴 저서 The Coming Collapse of China에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변화로 공산당이 10년 안에 권좌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공산당의 퇴진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든 창은 자기가 주장을 철회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에 기고한 국제경제 저널리스트 아바스 주마는 중국 중앙정부가 2001년 WTO에 가입한 뒤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관용적 태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징은 수출을 늘리면서도 외국 경쟁자로부터 자국 시장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편법을 쓰긴 했지만 어쨌거나 WTO 가입 이후 매년 고도 성장을 이뤘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리니프는 중국이 20년 동안 8%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고 IMF는 2016년까지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때도 고든 창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2016년까지 미국을 초월한다는 IMF의 전망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든 창의 예측은 또 빗나갔습니다. 2016년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GDP에서 중국은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이 GDP 측면에서 미국을 초월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고든 창은 2016년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China's Coming Revolution이란 글을 기고합니다. 정권 내부의 긴장고조, 경제적 혼란, 에너제틱한 군중들로 인해 중국은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드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RT에 기고한 아바스 주마는 고든 창의 레토릭을 두고 아마겟돈을 기다리는 종교인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러시아 경제가 죽었다고 무더운 것처럼 중국 경제도 파묻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면 중국의 쇠퇴가 임박했다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바스 주마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면 브릭스 확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승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코노미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가운데 어느 게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